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다들 지난 64회 4월 15일 시험 잘 마무리 되셨나요? 저도 매일 시험을 보러 가다 보니까 63회보단 64회가 그래도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제가 예측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제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을 때 딱 30분, 그러니까 10시 50분에 전 나와요. 근데 평균적으로 수험생들 제가 푸는 거 슬쩍 보고 나왔는데 한 38번쯤을 푸는 거 보니까 63회 때는 이렇게까지 말리진 않았었는데 이번엔 좀 어렵게 했나 보구나, 그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잘 보신 분들은 다행히 잘 보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63회보다는 그래도 고배를 마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평을 통해서 앞으로 65회 시험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시험 후기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어, 이번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뭐 제 인스타라던가 카페에 꼭 후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 총평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의견을 장담할 수 없는데,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 솔직한 표현을 쓸 거고, 난이도 감안해서 뭐 기만성을 보인 그런 발언들이 댓글에 보이면 권고 없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점수가 높다고 나이가 쉽다던가 단순히 평가하는 거는 진짜 기출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정말 그릇된 태도이기 때문에, 저도 순수하게 점수라던가 그런 거 외에 정말 유형의 배치라던가 출제자가 새로 시도하는 그런 실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바탕해서 제 나름대로 총평을 짜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 심화편에 대한 총평 먼저 말씀드리면, 난이도에 대한 의견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짤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어려움을 원래 줄라 했었거든요. 원래는 어려움을 줄라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약간 어려움을 결정했어요. 왜냐면 확실하게 일부 유형에서 오랜만에 함정도 좀 보이고, 시기형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난이도를 약간 어려움으로 낮춘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쉬운 문제는 확실히 쉬웠습니다. 솔직히 첫 페이지만 봤을 때는 진짜 틀릴 게 한 문제도 없었어요. 진짜 첫 페이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기본편 수준이었어요, 진짜로. 애초에 틀릴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첫 페이지 뒤에부터 이제 슬슬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발라먹을 수 있는 문제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제가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선지 두 개 중에 혼동을 유도했다든지 신키워드를 출제한 문제가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기출 내에서 이게 연계가 안 된 건 또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좀 인물유형 배치도가 상당히 높게 체감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인물유형이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쉬운 건 쉽고 또 어려운 건 또 어렵게 나왔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못 풀만한 문제 수준만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진짜 이건 어렵겠다 싶은 거는 제가 문제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출의 경향은 58회, 59회랑 가장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신키워드로 실험하든지 선지 두 개 중에 함정을 파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58회, 59회인데, 솔직히 이 회차들에 비하면 약한 맛이에요. 얘네보다 어렵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63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흔들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제 영상에서 이번에도 40문제 이상 연계는 됐습니다. 이게 솔직히 요즘에 그런 저자자라던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40개 이상 찍는, 이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적중한 거는 항상 제 영상 후반부에 객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키워드 영상이든지 저격 특강 영상이든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 키워드든 간에 정답 키워드든 간에 확실하게 연계된 것들만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연계율을 짜는 거거든요. 뭐 오답 선지 한 개 적중됐다고 전 이거 절대 안 짭니다. 저 오답 선지 찝은 거는 적중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키워드 간에 정답 키워드 한 개만 찝은 것만 세봐도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셨다면 그래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을 거라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쉬운 문제 충분히 많아서 3급까지 어려운 회차라고 그 말을 못하겠지만, 확실히 지난 회차에 비하면 변별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는 보인 회차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키워드다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한 문제가 일부 확인돼서 합격률이 63회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예측입니다. 자, 그 유형의 분포들 보면은 뭐 이런 방식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엔 조선시대랑 계양기 파트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고대시대 쉬웠고 고려시대도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었는데, 여기 둘이 유독 조금 새로운 문제가 많았어요. 일제감정기나 현대사도 솔직히 그렇게 낯선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경향처럼 마지막 번호 때 조금 통합사를 이렇게 위주로 배치하는 구성이 유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지문 두 문제 통합사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능, 국어, 비문학 유형 같은 게 이번에 당연히 안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쉽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다른 통합사 문제 비하면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완전 또 쉬운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작년 회차에 비하면 신기하게도 통합사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기본 5개 이상 냈는데, 출제자분 올해 또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거지 이런 출제 경향 안 보이려는 특징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이 문제들 바탕으로 조금 더 기출을 보는 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해설 다루는 내용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회차부터는 그 적중사를 다루니까 너무 총평이 길어져가지고 그냥 영상 후반부에 뭐가 적중된지 그냥 쭉 다룰 테니까 그냥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해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내용을 바로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룰 총평은 시기형 문제 너 낯선데 어떻게 접근하나요? 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원래는 제가 이 문제만 다루려고 했었는데, 여기 있는 문제까지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중간에 편집해가지고, 이 문제를 추가했음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시 설명드리면, 이번 회차가 뭔가 평소랑은 달리, 이런 걸 시기형 문제로 낸다고 싶었던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개한기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앞에 있는 것들은 솔직히 맨날 나왔던 거를 또 이렇게 비슷하게 바꾼 거라 그렇게 낯설지 않았었는데, 얘네 두 개는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 하는 건 기초에서 특히 시기형 문제 같은 거에서 출제자가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한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 두 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33번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 문제를 내면은 선지 내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걸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가져온 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문제에서 뭔가 포인트를 잡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간에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근데 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능검이라는 시험에서 최근에 좀 어떤 시도를 많이 하냐면, 어떤 내가 특정 주제를 잡아요. 그게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불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제를 잡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그거랑 매칭되는 선지들을 어떻게든 때려박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유도하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공부해서 알겠지만 뭐 최무선의 진포대첩이라 있잖아요. 근데 이 최무선이 진포대첩 때 왜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요? 화통도감이죠. 화통도감 설치해가지고 화약 같은 걸 개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화약이란 키워드를 함정을 파기 위해 가지고 뭐 비격진천이라던가 아니면 신기전이라던가 뭔가 화약이랑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선지에 때려 박았거든요. 이 문제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시기형 문제면 괜찮은데, 잘 보시면은 유경공원, 동문학, 오산학교, 원산학사, 교육, 입국, 조서까지.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선지가 다 교육기가 넣어가지고 아씨 뭐 이렇게 같은 줄 이렇게 많아 하면서 더 혼동을 유도하게 만드는 게 최근 출제자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다 구겨 때려 박아가지고 여러분들 아씨 나 공부 대충 했는데 이봐도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혼동을 유도하는 게 최근 출제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답은 이게 오산학교가 신민회가 만든 거니까 거의 그 구한말 말기쯤엔 이거 찍으면 답은 돼요. 한 이거 1906년 7년 뭐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비슷한 키워드끼리 어떻게든 선지를 구성하려는 그런 출제 기법을 쓴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여기 적혀있는 교육 입국 도서를 계기로 한성 사범학교를 만들었다, 그 흐름을 낸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는 안 될 거고, 그러면 이게
2차 가불격증이니까 대충 1895년이 가정하면은 일단 이건 직전이고 원산학사 86, 원산학사 83, 유경공은 86, 얘도 83쯤이니까 시기는 다 80년대랑 얘만 직전이니까 그거 다 제외하면 3번밖에 안 남아요. 얘가 어차피 신민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시기도 제일 늦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거 풀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출제가 이런 식으로 요즘 문제를 구성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구나. 그걸 파악하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자, 우측 문제는 저는 솔직히 이 문제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자, 이토 히로부미 저격했다는 거 보고서 이거 솔직히 요즘 영화 영웅도 유명한데 안중근님 드디어 나왔구나. 예스! 입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 전쟁 중 있다 사실래요. 그래서 안중근님이 전쟁으로 연결 지은 줄 수 있겠는데 뭘 말하려 했었던 건지 봤는데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된다. 자, 진짜 보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냐면 심지어 전쟁 중에 있다 사실 옳지 않은 건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러의 전쟁이잖아요. 러의 전쟁. 그러니까 포츠머스 조약이 끝난 게 러의 전쟁을 종결시킨 그건데 이게 따지면 솔직히 이 전쟁 중에 있다 사실로 옳지 않은 거라 했는데 솔직히 이제 뭘 이겨준 거냐면 이거는 한능검 시험 문제 나온 거긴 하지만 사실 그 고등학교 그 수험생들 뭐 동아시아사 과목에 조금 더 가까운 주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실제로 그 고등학생들 보시는 이 그 수능 과목에서는 이 동아시아사에서 청해 전쟁이라던가 러일 전쟁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이런 키워드가 어울리는데 왜 여기서 이게 튀어나온지 좀 애매하긴 하다만 아무튼 좀 제가 보기 이번 시경 문제 중에서 난이도 제일 높았던 건 이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지어 답도 그렇게까지 쉬웠던 건 아니어가지고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이게 그렇다고 못 풀 문제까지는 아닌 게 이번 회차는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58회에서 연계한 키워드가 좀 많긴 많았어요. 그래서 58회를 좀 바탕으로 만든 문제가 많은 게 제가 아까 경향상 58회랑 유사하다고 말한 거랑 또 비슷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러일 전쟁 관련된 걸 찾아보면은 일단 러일 전쟁 시기에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불법적으로 편입했어요. 맞아요.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맺었다는데 자, 이거랑 연결할 수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그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뭐 미국이라던가 영국 같은 초강대국이 견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까지 이런 미락을 맺어가지고 미국 니네 필리핀 먹어, 나는 조선 먹을게. 그리고 플러스로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 영국 니네 인도 먹어, 난 또 조선 먹을게. 이런 식으로 지네 상대국끼리 말도 안 되게 협약을 맺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사전 작업을 다 깐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종집을 딱 찍은 게 포츠머스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맞는 내용이고 일본이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최종 고문으로 초빙된 거는 1차 한일 협약이에요. 얘도 말 돼요. 이때 외웠었던 게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 그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상 얘까지는 다 맞기 때문에 남는 게 이거밖에 없고 4번은 거의 일제감정기 직전인 1909년이에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까지인데 어쨌든 간 시기상 4번이 안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답도 그렇게 잘 나오던 키워드는 아니고 오답성지도 좀 꼼꼼하게 분석했어야 이 문제는 좀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기출이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1급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10회분 내에 있는 선지 분석이 안 됐으면 이번엔 절대 못 풀겠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제가 이 10회분 내에서 뭘 진짜 제대로 봐야 내가 보는 회차 때 점수를 먹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10회분 선지 분석이 진짜 좀 세게 먹히는 문제들이 많았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번 58회에서 좀 뭔가 좀 끌고 온 것 같은 문제들이 많다.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회차 인물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건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 잘못 적혀있는데 심지어 아마 제가 보기 이 문제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서 오답률이 탑5 안에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서 유일하게 거의 통수를 쳤다고 할 수 있으면서 이번에서 정말 변별력을 심하게 가장 유도한 게 전 이 문제를 보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도 기출에서 연계가 되긴 됐는데 일단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제 틀렸으면은 다 4번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나마 어느 정도 했다면 1번, 2번, 5번 어떻게든 제꼈을 텐데 4번 골라가지고 낚이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4번 고르신 분들은 출제자 함정에 제대로 빠져드신 거예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더 정확했었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왼쪽 문제 보면은 일단은 이 인물은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의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조상은 일단 가야 왕족의 출신이고요. 두 번째,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5임금을 섬기며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했고, 이 인물은 흥무대왕이라는 시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냐면 이 삼국시대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맥락 때문에 4번을 찍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매력적인 오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오답 때문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낯선 인물은 아니에요. 김유신이거든요. 금관가야 그 왕족의 후손이고 어쨌든 오래 활동했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 흥무대왕이라던가 아니면 가야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면은 이 인물이 누군지 파악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삼국통일에 기여했으면 4번이 매력적이고 그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5임금을 섬겼다는 걸 봤으면 그 이전의 사건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췄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번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이 어렵던 이유가 뭐냐면 이 키워드가 솔직히 쉬운 키워드는 아닌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단과 염종의 난이란 게 뭐냐면 선덕여왕 시기 때 여왕이 여자가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비난하면서 이 두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이 반란을 진압한 게 김유신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인물물 치고는 얘까지는 제가 봐도 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아마 이 문제는 진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기출에 있었긴 있었어요. 잘 보시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58에 강조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김유신이 비단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했다는 말 그대로 보이죠. 저한테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기출만 똑바로 분석해도 뭐 기출제 경향 변한다든지 뭐 난이도 어려지다 뭐 다 개소리 무시하시고 기출만 똑바로 분석해도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발라먹을 수 있는 문제 충분히 준다는 것을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합니다. 뭐 시험 난이도 높아진다 뭐 공시대 치한다 다 무시해요. 그냥 기출만 똑바로 보시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체감을 못하니까 어려워하신 거고 암기가 똑바로 안 됐으니까 이렇게 알아도 못 발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도 아까 보여준 선지에서 그냥 김요신은 뺀 거예요. 그냥 물론 이게 해석이 됐었어야 더 완벽하게 푸는 건데 일단 최소한의 기출에서 안 나왔던 거를 이게 출제자가 가져오는 건 절대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기출 풀고 아무리 이론 강의 들어봤자 점수 안 오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은 무조건 기출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함없어요. 아무튼 나머지 분석하면은 안승을 왕으로 수도한 거는 건모잠이고요.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한 거는 장문휴고요.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긴 건 이건 좀 어려운데 사찬이라는 그 신분 출신의 시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시득. 이건 거의 모를 거예요. 그리고 1, 2절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친 건 왕건이죠. 그래서 나머지 선지도 모두 뭐 건모잠, 장문휴, 시득, 그러니까 좀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정답 선지까지 낯서니까 아 이거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을 찍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일단 그럴 때는 무조건 그나마 어쨌든 진평왕부터 문무왕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신라의 인물이란 것을 먼저 찾고서 얘네를 먼저 제껴요. 그러면 3번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경 지식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를 좀 더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뭐를 찍는 게 조금 더 현명할지 그걸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우측 문제.
자, 5층 문제의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맨날 알려줬던 인물 고난도 유형법은 적용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인물은 이윤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거 솔직히 장담할게요. 이 문제 맞히신 분들도 아 이분이 이윤재님이셨구나 알고 푸신 분 장담하는데 10명 중 1명도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데 물론 제가 이분을 감히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신 분들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은 조선어 연구회랑 조선어 학회 사건 갖다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분이 누구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세요는 할 수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고문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신지 모르겠어. 뭐 땡땡땡인데 확실한 건 이 인물이 이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은 했겠네. 그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육사를 냈는데 뭐 조선혁명 간부학교 입학했대요. 그럼 이 인물은 일단 어쨌든 간에 의협단에서 활동한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그럼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네? 그러면 1번 찍으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 해프서 이렇게 찍어도 돼요? 되죠. 아마 헷갈리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3번 찍었을 거예요. 또 지금 내용도 보니까 뭐 교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조선 연구회던가 조선학교 있으니까 한글 보급 그 단체에서 활동한 거 알겠는데 아마 3번과 1번 중에서 그냥 고민했을 거예요. 맨날 이거 나오면 국문연구소인지 조선학회인지 맨날 이 둘 중에서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절대 고르시면 안 되는 게 이임에 또 교사란 말 써 있어가지고 또 교과서 이렇게 헷갈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장담하는데 이거 60일이랑 62회 때 다 나온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60일 때 주시영 나왔고 62회 때 헐버트 나왔거든요. 근데 애초에 3회분 이내에서 이 두 인물에 대한 선지에 나왔었는데 이걸 헷갈리신 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기출 분석을 진짜 엉터리를 하신 거예요. 3회분에 있는 내용도 암기가 안 되면은 기출 진짜 제대로 못 풉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 다 맞췄을 거 보지만 틀리신 분들은 그걸 습관으로 잡으셔야 절대로 다음 회차 때 시험 안 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론 돌아오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는 꼭 모든 포인트에 그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어쨌든 이 인물이 여기서 활동한 거 알겠어. 그럼 그거랑 그냥 가장 비슷한 거 찍으면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래 제일 비슷한 건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찍었어도 풀이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모든 인물들을 정확하게 알려하지 말고 최대하게 포인트 잡고서 근데 이쯤면 이게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비껴치더라도 풀이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모든 걸 다 정직하게 풀려는 습관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해도 풀리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염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머지를 보시면 2번은 서유견문이 나온 거 보니까 6일주를 말하는 거고 이거 아까 설명 제가 대충 했는데 3은 주시경 나는 헐버트 그리고 여기 뭐 독서실로는 뭐 신채호님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갖다가 그냥 제일 비슷한 거 찍는 것만 잘 했더라도 이 문제는 풀이가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내 발목을 붙잡는 통합사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인데 오늘따라 좀 잘못 적혀있는 게 많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거 탑 3 안에 든다면 무조건 이 문제는 틀렸을 거예요.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약간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을 하도 많이 만나보니까 조금 꼼수가 생기긴 생겼거든요. 특히 이런 문제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런 문제 스타일에 대한 좀 꼼수 한 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메모 잘 해두세요. 뭐냐면 가라 스타일로 일단 뭘 연계하면은 패턴이 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또는 일제.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쯤 되면은 고려, 조선 전기 아니면 그 다음 조선 후기 그 다음에 뭐 개항기라던가 일제를 보통 내요. 그러니까 범위를 진짜 어렵게 되면 고려시대 2개 되고 조선시대 후기 이렇게 낸 것도 2개씩 있긴 한데 진짜 내가 생각이 안 들면은 이렇게 풀던지 그냥 도저히 생각이 안 되면은 이 2개 중에 찍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시면
기억, 신문왕 제이씨 정비되었다. 일단 고대 맞죠? 그럼 맞다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이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니은 지방장관으로 역사 철학은지 둔 거는 고구려잖아요. 그럼 고대죠. 지금 고려시대 아니라 했었죠. 틀린 거예요.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어 수령 감독했다. 조선시대 되죠. 이거 맞아요. 그러면 2번 찍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이 가라를 가지고 순서 문제를 내면은 이 꼼수가 안 먹혀요.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 보기형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은 보통 이 가락끼리도 순서대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좀 가끔씩 뭐 개항이고 고려시대고 뭐 조선이고 다시 뭐 고대 가고 이렇게 난잡하게 섞어놓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진짜 감이 안 잡히면 일단 이렇게 감을 잡고 좀 찍으시는 게 여러분들 정확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제 의견이고 일단 해설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대요. 구주. 자, 이 구주라는 키워드는 통일신라 시기에 신문왕 시기에 정비한 그런 지방 행정제도인 구주 오소경을 다룬 거니까 고대의 신문왕 시기랑 관련된 지방 행정제도 정비입니다. 자, 두 번째. 현종이 나왔는데 현종은 고려시대에 있고 조선시대에 있거든요. 헷갈리니까 더 보시면 오도 뭐 안무사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날 보실 거는 오도와 양계입니다. 현종 시기에는 그 지방 행정제도로 오도 양계를 정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 현종이에요. 솔직히 다가 제일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공부해서 풀 수 있는데 이건 뭐 개소리지 이럴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전주, 평안도, 영길도 뭐 경주 이런 식으로 그나마 지금이랑 제 행정제도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다른 데는 뭐 구주오소경, 오도양계 여기 뭐 전국 23부 개편 이런 거 보고서 2차 가보기요 이런 거 찾는 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제일 낯설었어요. 근데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안도를 보고서 그나마 조선시대 홍경래에 난 연상할 수도 있고 그나마 지명 이름이 최근 현대랑 가장 비슷하게 된 게 조선시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평안도를 보고서 팔도 중 하나인가? 그 정도만 여러분들 연상했었더라도 잘 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뭐 전주, 경주, 평안도 이런 거 보고서 그냥 팔도랑 가장 비슷한 키워드 이게 아닌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그냥 이렇게 무지성 찍는 게 좀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괜히 이거 해석하는 걸 꽂혀가지고 맞나 아닌가 하다가 괜히 쎄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 맞는 내용이고 이 조선시대에는 그 팔도의 관찰사를 이렇게 파견했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자 라는 광무기억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2차 가보기억 관련된 거니까 오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료에서 어쨌든 간에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찾는지 못 찾는지가 점수를 변별하는 포인트예요. 자, 우측에 인물 문제 보면은 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최근 5회분 정도로 제대로 분석했으면은 풀이가 무리가 없었거든요. 일단 외교 활동 관련된 거 좀 독특하게 됐었는데 일단 1번 보면은 외교 작성에 능방하여 청방위 임무표를 지었다. 이거 62에 그 여진 문제 있거든요. 거기 강수 써 있습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야. 두 번 외교 답판을 통해 광동 주체특권 서의. 얘는 뭐 쉬우니까 패스할게요. 얘 뭐 모르시면 없을 테니까. 3번 일본 파견되어 계약조 체결에 기여했다. 얘가 좀 어렸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기 5명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58에 있어요. 이거 심지어 이 이해라는 인물이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정답으로 계약조 체결해가지고 뭐 부산포 연포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했다.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에 있는 내용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이 인물이 조선 전기 때 그 대일 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라 도빙사의 정권 대신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다. 자, 이 문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얘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김홍집이란 인물은 보빙사가 아니라 2차 수신사로 파견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빙사의 정권 대신이 나오려면은 민영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당시에 뭐 수신사의 대표는 뭐 김기수, 김홍집, 그리고 뭐 영선사의 대표는 뭐 김윤식, 그리고 보빙사는 뭐 민영익 이런 인물들 여러분들이 아니면 홍영식이라던가 이런 인물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좀 포인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알았으면 이 문제 쉬웠었고, 아니었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지막 5번 파리강원 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 이거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거니까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긴 내용들도 기출에 없던 게 한 문제도 없었거든요. 대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난이도 높게 책정한 게 훨씬 63에 비하면 좀 꼼꼼한 많이 요구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핵심만 여러분들 잘 집으시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은 원래 임을 뭐 하는 놈이었지? 그걸 연상했으면 좀 풀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고 최대한 기초의 바탕에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게 통화서 낸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기초적인 거에서 조금 더 응용하는 거니까 기초를 확실하게 기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기출 3회분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예시 문제 보여드릴 건데, 최근 한능검이 최근 기출 3회분 내에서 문제 키워드 간에 정답 키워드 간에 유형이던 간에 연계를 옛날부터 좀 많이 하려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시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왼쪽 문제 보면은 이게 60일이에요. 이 문제랑 이 문제가 솔직히 거의 똑같은 문제라 보는데, 자, 여기 이번에 나온 건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예요. 보시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격특강 때 강조했던 건데, 법두사 팔상조는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물로 내면은 거의 90% 정답이라 했어요. 자, 문제 포인트 뭐라 했어요? 제가 조선시대 후기라 했었죠. 지금 고려시대죠. 그럼 옳지 않은 거 맞죠? 근데 이것도 봐봐요. 고려시대 불교문화인데 얘는 조선시대 후기라니까요? 그럼 시기가 안 맞는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1번, 2번, 5번은 공부했으면 좀 알만한 건데, 얘가 진짜 낯설 만한 거거든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정답만 먹어도 되는데 이게 패턴이 거의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문제를 보고서 저격특강을 만든 건데, 참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점수 1점이긴 하지만 이런 패턴법을 익혀야 이 문제도 발라먹고 저 문제도 발라먹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출 접근법과 왜 내가 기출을 오답하는지 그 의미를 좀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해서 주겠어요. 여러분들 기출 풀고 똑같은 문제 또 풀고 싶잖아요. 이렇게 내주는데 이런 거 못 먹은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요, 진짜. 자, 그리고 이 문제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여기서 조원이랑 정문부가 좀 어려운 인물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다른 인물까지는 굳이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알면 좋긴 좋아요. 뭐 제가 무시하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정답 키워드가 송상현이 동네성 상조였다는데, 이것도 직전 회차에 장문 그 국어 비문학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송상현 그대로 있잖아요, 송상현. 그래서 약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문화산 싫은데 난 탁과 불상이 너 극혐이에요. 안 할래. 저 장문 문제가 너무 싫은데 안 분석할래요. 이렇게 하나 둘 이유 들면서 분석 안 하고, 이해서 어려우니까 다음에 안 나오겠지. 문화파트 안 나오겠지. 장문 문제니까 안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숲만 보시면 그 속에 있는 나무를 못 봐요. 나무를 못 보니까 그 이전보다 문제를 더 이렇게 쉽게 주더라도 그 나무 안 보고서 숲만 보고서 이렇게 또 안 나오겠지 스스로 자가면서 오다 똑바로 안 하죠.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초 3회분 강조하는데 진짜 매번 발라먹으시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풀 게 없대요. 왜 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데, 이렇게까지 제가 기출을 객관적으로 증거를 주는데도 전 기출을 푸는 의미를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좀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완전 그냥 글러 드신 거예요, 진짜로. 하는 것만 그렇게 기출의 연기율이 확실하게 보이는 시험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고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외에도 자, 62회 때도 정답 키워드로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 나왔었거든요. 좀 어렵긴 켰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처음 오랜만에 나왔었던 게 20회 나온 다음에 50회 나온 다음에 60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63회 다시 나왔고. 그래서 사실 50회 때 이게 나오자마자 대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60회 때쯤 들어와서는 이 키워드가 이제 낯선 게 아니거든요. 다 처음 나오면 어렵겠죠. 근데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면 그냥 그건 기출이 쓰겠다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해도 광주대한지 어려운데 또 안 나오겠지, 뭐 한평 고구마 안 나오겠지, 어렵겠지, 그런 식으로 다 이유를 하나 둘 들고 가면은 풀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출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똑같은 걸 또 내는지 그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출 3회 문제에서 제가
더 안 다룬 게 많지만 진짜 연계된 게 많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평은 합격의 지름길은 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차, 유형 모두 가르지 않고 꼼꼼히 기출 분석하시면 무조건 합격의 길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총평 내용 마치고 뒤에서부터는 이번 회차의 연계 내용을 차례대 나열한 것으로 총평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